속보, 이제는 법조계까지 등판. 법적 선임 무효 가능. 법적으로 홍명보 선임 무효 가능하다. 국민들 우롱한 축구협회 향한 심판 필요. 좋은 성적을 내면 홍명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용서를 받는 방법은 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홍 감독은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부로 자신에겐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한다. 그는 우리가 본 감독 중 최악지라는 소리를 들으며 피노키옹그로 전락했다. 홍명보의 부정 출발지라고 한다. 면접 없는 부탁으로 선임되었다고도 한다. 미리 써놓은 각본에 따른 동문 짬짬이 의혹으로까지 이어진다. 감독 선임을 주관하는 전력강화위원 중 한 사람은 홍 감독 선임은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몰랐다고 한다. 박지성은 진실은 내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하고 이영표는 축구인은 행정에서 사라져야 한다. 며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라고 꼬집는다. 홍명보 기자회견 이후에도 감독 사퇴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팀 리더십의 신뢰와 권위를 이미 상실했다는 게 근거다. 오해일 뿐 특혜는 없다는 게 축구협회의 입장이지만 홍명보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지난 5개월 동안 그들은 외국인 감독을 후보에 두고 협상 중이다. 나아가 외국인 감독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한 자릿수로 압축했다고 말해왔다. 논란의 핵심은 감독 선임 원칙과 절차제로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붕괴다. 리더십 선임 과정의 정당성, 투명성, 공정성 모두 문제가 되었다. 과정과 결과 모두의 실패는 결국 한국 축구의 퇴보로 나타난다. 양궁협회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1988년부터 올림픽 10연패의 여자 양궁이다. 올림픽보다 국내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경쟁력 중심의 선수 선발이 세계 정상의 출발점이다. 선수 선발은 물론 운영과 관련하여 뒷말이 없는 이유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은 협회가 선수 명단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히딩크 감독이 긴맥 축구와 쥐개 축구를 몰아낸 성과가 월드컵 4강이다. 의리 축구 논란의 2014년 월드컵 때의 당사자가 바로 홍 감독이었다. 양궁협회는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후원을 받는다. 그들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지킨다고 한다. 공정성과 투명성만 볼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들은 양궁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한다고 한다. 존재의 의의를 넘어선 공동체 기여의 수준이 다르다는 평가다. 축구와 양궁의 대비는 뚜렷하다. 사람에 의존하는 개인화된 리더십과 절차와 과정의 시스템과 제도화의 다른 결과로 보인다. SNS 언급에서도 긍정의 정의선과 부정의 정몽규라고 한다. 홍명보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 축구협회가 현재 대표팀에 필요한 감독, 리더십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으면 되는 일이었다. 한국 축구는 올 1월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역대급 선수 구성으로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한 수 아래로 여겨지던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는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졸전이었다. 당시 대표팀은 노합지졸 사분오열 콩가루 집안지라는 비판을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슈퍼스타 출신의 관리형 감독이 필요하다. 고 하면 된다. 전술가보다 보스형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스타 플레이어의 대표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 개인 역량을 극대화시킬 적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홍명보 감독은 원팀 원스피릿 원고를 강조한다. 대표팀에서는 축구 지식보다 통솔력이 더 중요하다. 면 초반부터 국내 감독 중에 홍명보였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사람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홍명보 논란은 축구협회 리더십의 실패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하며 이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의 조건이 무엇인지는 100% 그들의 몫이다. 그들은 자신도 없었고 당당하지도 못했다.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 한국 축구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리더십의 고민은 없어 보였던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래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는 상황 인식과 한동훈 리더십의 선택이다. 출발은 신뢰와 능력의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와 극복의 차별화 요구다. 국민께 제일 걱정 끼치는 게 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데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미션을 이해할까? 그의 이 국민 눈높이. 미래의 유능 그리고 외연 확장을 통한 공공선은 무엇일까? 2. 신태용 K리그 복구 제안들 거절, 인도네시아 잔류. 세계 랭킹 133위 인도네시아를 제23회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통과로 지휘한 신태용 54 감독에 대한 여러 영입 시도가 있던 것이 밝혀졌다. 인도네시아 뉴스 매체 잘로네시아에 따르면 신태용 감독은 솔직히 대한민국 K리그에서 많은 제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를 수락하면 지금까지 활동이 아까워질 것 같았다. 게다가 2026 월드컵 3차 예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떠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잔니 인판티노 제9대 국제축구연맹 회장은 제33회 프랑스 하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파리에 개설한 피파 사무소에서 에릭 토히르 54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장관을 만나 신태용 감독이 부임 후 이룬 업적들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신태용 감독은 2010년 제29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및 2011년 제16회 코리아컵을 잇따라 재패하며 클럽 대항전 및 토너먼트 지도력 또한 입증했다. 한국 프로축구단들이 K리그로 돌아달라는 오퍼를 한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신태용 감독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행되는 조별리그에서 3대 4위가 목표다. 당장 1대 2위로 2026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은 아직 꿈같은 일기라면서 아시아 4차 예선 이후 본선 참가 자격 획득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조 2위들은 11월 5차 예선에서 홈 원정 2경기로 맞붙는다. 5차 예선을 통과하면 국제축구연맹 대륙 간 플레이오프가 기다린다. 신태용 감독은 2020년 1월 맡은 인도네시아를 세계 랭킹 173위에서 40계단이나 상승시켰다. 피파 100위 안에 드는 것들 장기적인 달성 과제로 제시했다. 3. 1983년 청소년 축구 4강 기적 전환 조춘재 아나운서 별세 1983년 6월 11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제4회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현 20세 이하 월드컵 한국 대 우루과이의 8강전. 연장 전반전 14분이 지났을 때 1대1 동점 상황에서 신현호가 결승골을 넣자 조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외쳤던 조춘재 전 KBS 아나운서가 1일 오후 5시 40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2세.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1966년 서울중앙방송국 현 KBS에 입사했다. 한국아나운서통사에 따르면 고인은 스포츠 중계에 정열을 쏟은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로 축구를 비롯해서 농구, 핸드볼 등 국위는 뭐든지 마스터했다. 마라톤도 중계했다. 고인의 목소리를 국민의 기억 속에 남긴 건 KBS가 단독 중계한 1983년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였다. KBS는 25만 달러의 중계료를 냈지만 대회조직위원회가 4강전을 앞두고
방송을 하려면 마이크와 부스 사용료 등의 경비로 3만 달러를 더 내라고 요구한 탓에 마이크 대신 100여 분간 국제 전화 통화로 현장 중계를 했다. 1972년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도 현지에서 중계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누리의 호프 이세연, 우리 한국, 우리 박이천 등 필요 이상으로 구리를 남발하는 열혈 청년시라고 고인을 묘사했다. 1970에서 1990년대 고인이 방송한 국제 경기는 대부분 이겼다고 해서 승리를 부르는 캐스터로 불렸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중계에도 참가했다. 1971년 12월 24일 KBS가 중계한 성탄 자정 미사 당시 김수환 1922-2009 추기경이 박정희 정권을 비난하는 바람에 중계가 중단되고 TV 중계를 담당했던 고인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1981년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린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육사와 해사의 축구 경기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영부인 유경수 여사라는 말을 5차례나 반복한 뒤 방송본부장으로부터 당분간 회사에 나오지 마라. 어쩌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전화까지 받았지만 오랫동안 되어있는 언행에서 비롯된 실수로 관계자를 처벌해선 곤란하다는 대통령의 뜻이 회사에 전달된 덕에 무사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1988년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창립됐을 때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1998년 퇴직했다. 부인은 박신자와 함께 농구 국가대표로 활약한 김영임 씨. 유족은 김 씨와 사위의 일남 삼녀로 조영문, 조문경, 조은영, 조형원 씨와 사위 강상훈, 강문, 김창수 씨. 며느리 박혜미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3일 오후 2시 20분. 장지 일산 자하연. 4. 공수 보강한 수원. 파울리뇨 박우진 동시 영입. 파울리뇨는 K리그2 통산 37경기에 출전하여 17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 특히 올 시즌 득점 4위 9골을 달리고 있다. 검증된 공격 자원인 파울리뇨의 영입은 전력 보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울리뇨는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고 팀 훈련에 합류했으며 배번은 11번을 단다. 파울리뇨는 K리그 최고의 팬들이 있는 팀에 오게 되어 영광이다. 팀이 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우진은 볼을 다루는 기술이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로 볼 소유. 탈압박 능력을 갖췄다. 탁월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경합 능력과 공격적인 드리블도 갖추고 있다. 박우진은 명문 구단에 입단하게 되어 영광이고 기쁘다.